안녕하세요. 그림 보는 여자 꿀꿀이입니다. 인상주의 편에서 잠시 소개한 적이 있는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상주의자들로서 르누아르를 기억하고 있지만 그는 인상주의에만 머무른 것은 아닙니다. 그의 화풍은 계속해서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르누아르 화풍을 중심으로 그의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스트 르누아르는 중도 포기하기는 했지만 앞선 두 영상에서 언급했던 프랑스 국립미술 아카데미에서 그림을 배웠습니다. 그는 1862년에 입학하여 당시 프랑스에서 절정을 이뤘던 낭만주의풍의 작품을 그렸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을 잠시 살펴보자면 1870년 살롱전에 출품한 알제의 연인은 그가 존경했던 들라크루아의 알제리의 연인들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아카데미에 들어가기에 앞서 1861년에는 샤를 글레르의 하실에 다녔는데 이곳에서 그는 훗날 인상주의자들로 일컫는 화가들과 친분을 쌓게 됩니다. 프레드릭 바지유, 클로드 모네와 알프레드 시슬레를 만난 것입니다. 르누아르와 함께 그들은 바르비종파 화가들과 에두아르 마네를 선망의 대상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전 영상에서 소개한 기스타브 꾸르베에게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마네를 시작으로 르누아르의 친구들 에드가드가, 까뮤 피사로, 폴 세잔에 이르기까지 훗날 큰 범주에서 인상주의자들로 불리는 화가들이 카페 게르부아에 모여 교류를 이어나가며 본격적으로 인상주의가 태동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할 기회를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정부에 낙선자전을 만들어달라고 탄원서를 빈번하게 제출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74년 제1회 인상주의 전시회입니다. 르누아르는 이 전시회에서 파리의 여인, 특별관람석 등을 선보였습니다. 제1회 전시회는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르누아르는 이런 비난을 조금은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비평가들은 양식보다 주제에 훨씬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전시회에서 선보인 다른 작품에 비해 르누아르의 작품은 비교적 얌전한 것이었습니다. 르누아르와 모네는 야외에서 함께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라 그르누에르가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모네와 르누아르 모두 식당이 함께 있는 수영장 라 그르누에르를 그렸습니다. 인물들을 비교적 흐릿하게 그린 모네와 달리 르누아르는 인물들을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여 자세하게 그렸습니다. 반면에 붓터치에서는 르누아르보다 모네가 견고해 보입니다. 그러나 르누아르의 과거 작품과 비교해보면 주제도 바뀌고 색상이 밝아지고 다양해졌으며 짧게 끊어치라는 기법이 생기는 등 그의 화풍에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1회 인상주의 전시회가 열리는 1874년 이전에도 르누아르는 거듭해서 살롱전에 도전했고 입선과 낙선을 반복했습니다. 인상주의 전시회와 살롱전 둘 중 하나에만 참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인상주의와 살롱전을 오가며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그는 제1회부터 3회 인상주의 전시회까지 참여하였고 4회 전시회부터 인상주의 마지막 전시회인 1886년 8월 전시회까지 공식적으로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제3회 인상주의 출품작 중에는 현재에도 잘 알려진 몰랭드 라 갈레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르누아르는 부인과 함께 떠난 이탈리아 여행에서 본 라파엘로의 프레스코화와 폼페이 벽화를 통해 자신의 작품들에 또 한 번 변화를 주었습니다. 목욕하는 여인들을 그린 작품들에서 그 변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2의 인상주의 전시회 출품작 햇빛 속의 누드와 목욕하는 여인을 비교하여 그의 화풍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햇빛 속의 누드에 비해 목욕하는 여인은 비교적 윤곽선이 선명합니다. 이것은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뱃놀이 일행의 오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작품 표면만을 본다면 르누아르가 그렸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매끈합니다. 그가 앞서 추구해오던 표현 방식과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매끄러운 표면 효과는 그가 존경했던 앵그르의 작품을 연상케 합니다. 또 다른 작품 샤르빵띠의 부인과 아이들과 와르주몽 아이들의 오후를 비교해 봅시다. 두 작품 모두 단순하고 균형 잡힌 구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879년 좋은 평가를 받았던 샤르빵띠의 부인과 아이들은 화면 중앙에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기부인을 배치시켜 안정감과 관객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세심하게 묘사되어 있는 인물들과 옷감, 물건들과는 반대로 인물 주변 배경들을 덜 묘사하고 단순화시켜 인물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와르주몽 아이들의 오후에서는 비교적 제한적인 색채를 사용하였지만 차가운 느낌을 주는 색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작과는 대조적으로 이 작품에서는 인물들과 배경을 똑같은 비중으로 단순화시켜 마무리했습니다. 1890년대부터 그는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들이나 피아노를 치고 책을 읽고 있는 젊은 여인들을 그렸습니다. 누드의 여인도 여전히 즐겨 그리곤 했습니다. 이때 그린 작품들을 보면 목욕하는 여인들에서 볼 수 있었던 반질반질한 표면은 보다 유연해졌고 자신만의 방식을 되찾은 듯 보입니다. 분명한 색조를 유지하면서 볼륨과 윤곽을 부드럽게 그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시기에 르누아르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의 일환으로 열린 프랑스 미술 100년전에서 르누아르의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1900년에는 프랑스의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 발전의 공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레지옹 도네르 훈장 수훈자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말년에 관절염을 앓았지만 르누아르는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신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때 그린 작품들 중에는 훌륭한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의 유작이 되어버린 목욕하는 여인들에서는 그가 즐겨 그리던 풍경 속의 누드를 그렸으며 나무, 꽃, 물은 화려한 색조에 뒤섞여 있어 그만의 하풍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풍의 변화에 따라 르누아르의 작품 전반을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미술계 비평가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하고 양식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색채 사용에 있어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인해 그의 작품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며 현재까지 사랑받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오기스트 르누아르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거나 같이 공부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